학원 사업은 두 개의 급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소는 원생들의 성적 향상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초등학교 때는 실력이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성적을 전제로 한 실력이죠. 원생들의 성적을 누가 올려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학원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잘 되려면 성적을 잘 올려줘야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학원이 신규 원생 문의가 얼마나 끊이지 않느냐, 이게 학원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정성껏 가르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입소문이 나서 끊임없이 신규 상담이 오겠지. 안 오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 실력 안 늘고 성적 안 오르고 안 오르잖아요. 모든 분들이 알죠. 뭐 실력 좋아지면 엄마들이 소개할 것이다. 글쎄요. 두 개의 화제에 대해서 학원 사업의 성패 급소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급소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소학원에 큰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성적을 올려주는 데서 원장님들이 오해하고 계셨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 공부 두뇌 성능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성적이 바뀌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현재는 원장님 학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가 극히 드물어요. 걔네들 답답하니까 공부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거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원장님이 열성이 적어서 더 열심히 안 가르쳐서가 아니고 걔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두뇌 성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정보 처리라는 독해력이에요. 자, 원생들의 성적 향상에 원장님들이 지금 아차 하고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 제대로 읽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공부 진짜 잘하고 똑똑한 애들, 어머니가 집에서 독서 교육을 잘 시킨 애들 보면 저 독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저게 두뇌 성능이에요. 저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원생들의 성적 향상의 급소가 저기에 있었어요. 끊임없는 신규 상담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시장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카테고리의 등장이 학원가에. 자, 비문학 독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스터디포스 독해력 교정훈련의 시대가 10년 만에 다시 왔어요. 이제 아무도 수능을 못 마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저것과 저것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고 저 하나로 원장님의 모든 고민이 다 풀려요. 강사가 필요 없어져요. 원장님한테는 매우 낯설죠. 원장님이 아시는 국영수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고, 네, 공통 과목이 아니라 저 두 가지가 지금 학원의 블루오션으로 큰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저 두 개가 상위권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저희가 도우면 무조건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해력 교정훈련 이야기. 원장님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현재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또 하나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제가 이 시장을 지금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현재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독해력 교정훈련 이야기와 비문학 독서클럽이라는 이 두 프로젝트 둘 다 학원에서 하실 수 있는 저희가 대형 학원에 공급하지 않는 원장님의 중소학원들이 대형 학원을 주변의 대형 학원들하고 혹은 주변의 일반 학원들하고 완전히 비대칭 전략 무기로 소지를 하시고 상위권 어머니들이 저게 뭐지? 그러고 급 관심을 갖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프로젝트가 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그렇게 됐어요. 공부 두뇌 성능을 바꿔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 성적이 늘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학원이 돼요. 우리 학원. 저희 갔더니 몇 등급가 갑자기 몇 등급으로 오르고 전교 꼴찌했던 애가 갑자기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게 만들어져야 그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두뇌 성능을 바꾸는 독해력 교정 훈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터디포스 독해력 교정 훈련입니다. 저 훈련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저 훈련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에요. 자, 두 번째, 이 프로젝트는 반 구성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 때나 와서 걔가 좀 일찍 오면 일찍 온 대로 없는 대로 원장님 지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온 애들은 들어와서 하고 끝나고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사도 필요 없는 거죠. 수업 방식은 컴퓨터로 30분 정도 그리고 끝난 다음에 몇몇 가지의 수련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관리 방법은 이 아이가 성실하게만 했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아이의 훈련의 데이터 읽는 법이 간단해요.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관리교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조금 나도 시간을 좀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쉬고 싶고 이러시면 보조교사를 하나 쓰시면 되죠. 어떤 보조교사 쓰시죠? 네. 심성 좋고 아이들 좋아하는 먼 친척 동생도 좋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착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코치로 임시직으로 썼다가 성실하고 그러면 정직원으로 쓰는 걸 제가 권장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공부나 성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약간 버리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르쳐서 잘한 게 아니에요. 걔들은 독해력이 좋은 거예요. 독서 교육을 어렸을 때 잘 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수업료는 저 수업료는 90분 기준으로 돼 있어서 교육청마다 이제 시간당 단가가 달라요. 컴퓨터하고 그 수련 활동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90분 수업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일곱 번째, 사업성은 비문학이 상위권 어머니들의 지금 화두예요. 게다가 이 비문학, 이 독해력만 해결이 되면요, 나머지 인강 몇 개, EBS 인강도 좋고 이래서 뭐 국어 전문가가 없으셔도 아무 상관없이 강사 출신이 아니시래도 누구든지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독해력이 좋아지면 국어는 따로 개설 안 해도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매직 보컬을 탑재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게 학원의 기본 수입이 돼요. 제가 저 프로젝트를 저 매직 보컬을 학원의 꿀단지라고 표현하거든요. 특별히 손댈 거 없고 관리할 것도 없고 담당 선생도 없고 원비는 뭐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저게 유니트당 굉장히 제공가가 싸요. 몇천 원, 뭐 몇천 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게 어휘가 10,000개예요. 저것만 가지고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아까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프로젝트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요. 그러니까 스터디포스를 하기 전 과정이에요. 독해력 교정 훈련이 아니라 비문학 독서하는 과정이에요. 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라 지적 탐구를 하는 게 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초2부터 초4까지예요. 1년 내지 2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신규로 애들이 오면 그 다음에 걔네들이 원장님이 하는 영어든 수학이든 뭐들 하시거나 아니면 쟤네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저게 끝나면 4학년 때 스터디포스라는 독해력 교정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대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규 원생으로만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을 데리고 오셔서 하나 원장님들이 지금 신규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원장님이 홍보를 안 하고 블로그가 부실해서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지금 신규 원생이라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에요. 상위권 어머니들이 갑자기 급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독서 하는데 현재 독서는
원장님들이 어머니들이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상위권. 지금 현재 독서 클럽은 글 읽기 싫어하는 애들, 글 못 읽는 애들을 그냥 글 읽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대상자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방구석이 없습니다. 이건 이 프로젝트는 회당 60분 내외인데 이건 원장님이 조절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그냥 더 있게 하셔도 되고 더 줄이셔도 되고 이건 편하게. 이거는 원장님들이 전략 상품으로 원장님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신규 원생 때문에. 신규 원생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 지능이 점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예요. 학원에. 그래서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쓰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원장님이 더 짧게 하실 수도 있고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원비도 이걸 전략적으로 해서 거의 무료로 하실 수도 있고 고가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이건 원장님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라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수업 방식은 이것도 역시 수업 방식이 없고요. 비문학 독서 일종의 독해죠. 챕터를 읽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챕터북이 있어요. 그걸 읽고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리 방법은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성실도 체크만 이것도 컴퓨터에서 집계를 다 해주니까 없습니다. 첨삭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뭐 액티비티 하고 오면 그 중에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한테 있었던 참 잘했어요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사인해 주시든지 뭐 스탬프를 찍어 주시든지 그 애프터북이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가지고 가서 어머니들이 와 우리 애가 이런 것도 해 이런 거. 오늘은 지금 이 시간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릴 계획이에요.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 영상은 따로 드릴 겁니다. 보시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관리교사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수업료는 원장님 재량에 다 맡겨드려요. 홍보용으로 아주 싸게 10,000원, 20,000원에 해서 왜냐면 걔 독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원장님 신규 원생 모집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걔가 들어와서 독서 때문에 오면 원장님이 그걸 하면서 원장님이 하시는 과목도 하게 되고 저희가 드리는 4학년쯤 되면 이 스터디 포스를 한 번 시작하면 약 3년간 하는 거예요. 특히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아주 여기다 올인을 해요. 걔네들은 한 5년 동안 해요. 엄청나게 하죠. 아이디 사용료가 10,000원과 15,000원과 두 가지가 있어요. 일곱 번째, 이것의 사업성은 신규 상담이 상시화로 일어나는 전략 상품이에요. 제가 이 상품을 설계한 게 바로 우리 스터디버스 가족학원 원장님들 아주 중요한 학원가가 아니면 어머니들이 이동을 안 해요. 신규원생 상담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생기를 넣게 해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한 달에 막 10명, 20명씩 신규 상담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신규 상담을 했을 때 뒤에 조금 보시면요. 우리 스타디포스를 원장님한테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상담에서 압도적인 어떤 도구가 들어있거든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신규 상담 상시화 전략 상품이에요. 이거는 원장님들이 신규 원생이 안 오고 홍보 부족이 아니고 전략 상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략도 없었고. 네, 어떤 학원에도 지금 신규 상담은 없습니다. 공감이 좀 되세요? 제가 맨 앞에서 이건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만들어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들한테. 겨울방학 우리가 사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시즌이. 겨울방학 한 번. 아니면 그게 조금 연장돼서 신학기까지 있지만 이미 11월 되면 애들은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학원 사업에. 기회를 끊임없이 샘솟는 아주 좋은 샘을 하나 학원에 파드리는 거예요. 콸콸 넘치게.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학원에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한 2배, 3배 이상의 성장 효과를 가져와요. 현재 원장님이 하시고 계신 것보다. 자, 비문학 독서 클럽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면 아이들이 챕터북을 읽게 돼요. 비문학. 그리고 거기서 배경 지식이 만들어져요. 저렇게 돼요. 일반 책으로 하면 저기 좀 어려워요. 훈련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책을 저희가 제작을 한 배경 지식, 그 읽고 나면 배경 지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원장님들 지금 고통이 많으시죠? 아이들 가리키는데. 그게 어휘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 읽은 애들은 어휘력이 없어요. 동화에 어휘가 없거든요. 어휘라는 건 한자를 얘기하는 건데 전 비문학에만 있는 거예요. 저 어휘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자에 미스터리가 있는데, 한자가 중국에 지금 간체는 지금 상용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일본이 쓰고 있는 원래 본체가 상용 문자예요. 이거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아주 빠르게 습득을 해요. 그림이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근데 여기서 그 뉘앙스를 외우는 게 아니라 뉘앙스, 한자가 가진 그 뉘앙스의 모든 것을 느끼는 거는 끊임없이 크게 쓰는 액티비티예요. 쓰는 수행이에요. 혹시 한자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금방 꽂히셨죠? 네, 그거거든요. 그걸 해야 이 글자가, 이 변이 뭘 의미하는지 한자 뉘앙스를 저절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을 외워야 돼요.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의미단위 끊어읽기 수련. 이거는 이 우리 아이들 음독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독을 하는 애들 손가락 짚어가면서 글 읽고 연필로 밑줄 긋고 있는 얘네들 공부 못해요. 공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 비문학 못 읽어요. 그 버릇이 동화책하고 스토리북에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너무 많이 봐요. 글자를 한글을 일찍 배워서. 그래서 공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화책을 많이 보면 음독하는 습관이 생겨요. 계속 글을 읽고 그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행위가 그게 동화거든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 없어져요. 동화에는 어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기억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비문학은 여태까지 읽은 글을 기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작업 기억이라는 건데 동화책 읽는 애들이 그걸 못해요. 스터디포스 프로젝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아이들의 훈련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걸 반드시 하게 해요. 예비 과정.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 근데 일반적인 원장님인데 그 과정에서 그 30회, 60회 아이들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애들이 울고 불고 이러니까 그냥 귀찮아 하세요. 그걸 겪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가 할 일이에요. 그건 고행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나빠서 아니라 걔 뇌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는 게 저 의미단위 수련이에요. 끊어 읽어가면서 이해도 넓혀가지만 계속 그러면서 그 끊어 읽기 의미단위의 폭을 늘려주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죠. 그래야 공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저기서 관심사를 확장시켜주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관심 영역을 추적해내는 거예요. 이걸 관찰해야 돼요. 비문학을 읽는다는 거는 모든 비문학을 읽어라 어른들이 권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영역에 관심 있나, 그 관심 있는 비문학 영역에 따라서 이 아이가 4학년 이후에도 책에 빠져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독해력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냥 책을, 재밌는 책 읽다 보면 걔가 나중에 책 좋아하는 애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독서가.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동화책 길게 읽어서 스토리에 빠져 있으면 너무 늦게 비문학으로 바꾸면 걔가 비문학을 전혀 못 읽어요. 학습 만화밖에 못 봐요. 동화책에 빠졌다는 건 그냥 에피소드에 빠진 거잖아요. 그 연속극 보고 있는 거예요. 글자 능숙해지면 바로 비문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와 있는 이런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그 그릇된 우리나라의 그
독서 아무거나 그냥 책만 읽으면 그게 멋있는 행위고 기계 공부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공부 못합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독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들 자녀가 혹시 초등학교 자녀라면 이 프로젝트 굉장히 유념하게 보셔야 돼요. 원장님 자녀부터가 문제예요.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트레이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만든 특목고, 자사고, 뭐 민사고, 영재고, 뭐 완전히 다 통과하는 교과, 비교과, 국어, 영어, 수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중에는 없는 거죠. 트레이닝입니다. 강사가 전혀 필요 없. 저희의 원장님들 돕는 저희의 사고방식은 강사 없게 하자. 어렵지도 않은데 강사 월급 주고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청년 실업 보호소예요. 그런 학원 하시면 안 됩니다. 슬퍼져요. 자, 비문학 독서클럽의 개요입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 드릴 수가 없고 끝나고 제가 뒤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나 이거 관심 있어요. 나 신청할래요. 이러면 그때 설명 영상이 어디 있다. 그리고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주소하고 일정표하고 홍보 일정표 뭐 이런 모든 거 캠페인을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무브먼트예요. 자, 학원의 성장 엔진이에요. 원장님 학원의 엔진을 지금 있는 거 엔진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서브 엔진을 고성능을 하나 더 다르시다는 거예요. 장착하셔. 아주 간단해요.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투자할 게 없어요. 놀랍죠? 전략 프로젝트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신규 원생을 영입하는 단계예요. 원장님 학원이 커가는데 신규 원생을 모집하는데 현재 방식으로는 신규 원생을 영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국영수를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요. 이게 안 돼요. 우선 그것도 경쟁력이 없고 정체성도 없고 어머니들도 관심도 없고 게다가 더 심한 거는 1년에 딱 한 번 아이들이 이동하는 처리야. 이게 학원의 중소학원의 비극이에요. 1단계는 그걸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문학 독서 클럽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상위권 엄마들이 비문학이 중요하대. 그런데 독서학원을 가니까 딴 데 다 동화책을 읽고 있어. 동화책 읽으면 왜 안 되는지 세 마디만 원장님들이 딱 하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래요. 동화책을 더 이상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클럽 상위권 어머니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오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까 의미단위 울견하고 관심 영역 관찰하고 추적해서 어머니들이 야 이런 독서가 있구나. 어머니들 상위권 어머니들은요. 제가 앞에서도 그 지금 유튜브 교육 채널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어머니들이 이 관심 가지고 정말 진짜 독서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은데 독서 교육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른의 독서 시각에서 교양 독서라는 시각에서 초등생의 독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생 독서는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잘못 먹이면 보약인 줄 알지만 독초를 먹이게 되는 거예요. 태치용이 그래서 국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보약을 어렸을 때 먹여서. 저게 1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1단계가 와서 한 1년, 2년 되면 누구나 어떤 아이나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성장했거나 두뇌에는 오류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네, 언어 회로가 잘못돼 있어요. 이걸 4학년 때 교정을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망가지지 않은 거죠. 비문학책을 많이 본 아이들. 그런데 이게 보통 아이들은 이게 다 망가져 있어요. 이거를 그때부터 교정하는 훈련을 해야죠. 이 교정 훈련을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하면 아이들이 울었던 거예요. 아니거나 하위권 공부 의지가 없는 애들이 울었던 거예요. 저 과정을 1단계를 하고 나서 일로 오면 울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오류관성 교정 훈련 때문에
우리 스터디포스 프로그램이 무거워 아이들이 힘들어해 이런 게 저기서 났던 문제였었어요. 그걸 원장님들이 잘 견뎌서 애들을 인도해 주셨어야 되는데 애들이 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시고 시범도 못 하시고 아이들이 변하는 놀라운 장면도 못 보시고 그리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걸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뭐 3년, 4년 나중에 어쩌다가 애들이 보니까 이게 혼자서 상위권 애들이 이 훈련도 관리도 안 해도 열심히 하거든요. 상위권들이 정말 달라요. 공부 잘하고 싶은 애들은 이 스터디포스 훈련에 정말 진심이에요. 하면서 자기 뇌가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러네. 그래서 뒤늦게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하고는 그런 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다 해지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 요번에 많이 들어오셔요. 이 저 비문학 독서 클럽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안 울겠구나. 그리고 나 신규 원생이 이제 제 말씀을 원장님들은 다 알아들으시죠? 신규 원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맞구나 저거구나 하고 금방 아시죠? 다시 들어오세요. 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년, 7년 써보니까 결국은 효과가 있었던 건 스터디포스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원장님들도 사실 아이들 내신 관리해주고 뭘 해주고 했지만 아이들 변하지 않았어요. 스터디포스 훈련은 아이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수능 만점자 애들이 어렸을 때나 스터디포스 했어요. 책에다 막 써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해 습관을 관찰하고 오류 교정하고 정교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4학년 때 시작해서 저 앞에서 비문학 독서 클럽을 한 다음에 올라와서 주 3회 동안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일반고에 갈 아이들은 고등학교는 1번 중이나 일반 고등학교에 갈 아이들은 저거를 보통 210회 정도 한 코스가 60회예요. 이거를 아주 힘든 과정을 한 번,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능수능란해지는 거 한 번 해서 세 과정을 해야 돼요. 심화 과정까지. 그럼 180번 하고 저 예비 과정에 30번이 있어요. 워킹 메모리라는 거. 이제는 뭐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을 하고 온 애들은 우는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안 생겨요.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고.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은 저 훈련을 특목고 자사고 입학하기 전날까지 해야 돼요. 그건 월반을 해야 돼요. 중학교 과정까지 해서는 안 되고 고등학교 수능 과정까지 해야 돼요. 놀라운 아이로 변합니다. 정말 수제로 변해요. 저것만 가지고.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아이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에요.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혼자 공부해 의지하지 마 이게 아니고 독해력이 있는 애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걸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원장님의 기존 학원의 프로그램, 원장님이 영어 학원이든 수학 학원이든 국어 학원이든 그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시점은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면 저절로 아시게 돼요. 그리고 저게 되면 그때 이제 되는 게 아이들의 실력이 진짜 늘어나고 독해력이 좋아지니까요. 저 과정이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강사가 전혀 필요 없는데 놀라운 아이들로 변해요. 사실 원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아이를 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우는 것만 격려해 주시면 상위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닥에 있던 애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원장님이 그 아이의 멘탈만 끌어올려주면.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야, 너 1등 한번 돼보자. 전교권 한번 돼보자. 이런 거예요. 저희 공부에 처리하는 데는 초등학교 4학년에 와서 중3까지 아이들이 거의 아무도 안 나가거든요. 우리가 내보내기 전에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애들이 주로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형제자매 남매들이에요. 이 교육 강사 없이 하는 이 훈련, 스터디포스 훈련을 하고 나서 애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코스가 있어요. 세븐 랭귀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하면 아이들이 놀랍게 변해요. 언어가 다 달라지고 영어도 완전히 바이링거급으로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죠. 원장님들도 그 수업 방식은 저희가 공개해 드려요. 저희는 내신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내신 성적 관리를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신 관리하는 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는요. 여태까지 원장님들이 알고 계셨던 내가 열심히 가리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학원이 강사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학원에 강사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이유는 원장님들의 근본적인 착각. 아이들 성적 올려주려면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걸 아니에요. 스터디포스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요. 공부의 진짜의 이야기만 조금 들으시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저희 스터디포스 영상들 잠깐 몇 개 보시면 돼요. 깨달으시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가동만 시키시면 원장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원장님들한테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 학원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 신규원생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보셨어요? 없어요. 게다가 마케팅을 본사가 완벽하게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지금 캠페인이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서둘러서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특혜를 드리고 들어오세요 그런 건 이게 새로운 카테고리 시장에 랜딩할 때는 아주 큰 파티가 일어나야 돼요. 아주 큰 이벤트가 전국이 들썩들썩해야 돼요. 지금 이미 움직이거든요. 한꺼번에 기선을 확 제압해야 돼요. 아주 큰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제가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10월 달까지 아주 멋진 기회를 준비해 놨거든요. 10월 달까지만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조금만 딱 원장님은 지금 저기에다가 새롭게 투자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학원은 완전히 다 바뀌어져요. 원장님의 두 가지 고민, 아이들 성적 올려주는 거, 신규원생 상시 문의 오는 거, 그 둘 다가 해결돼요. 그리고 학원 분위기 달라지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아이들은 훌륭해지고 학원의 위상은 높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 중에 TQ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이 어머니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상담에서 100% 이길 수 있는 상담 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원장님들이 프로그램 설명해주고 학원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실적성 그런 걸로는 상위권 엄마들도 그렇고 못 움직여요. 이 TQ 테스트가 놀라운 상담 툴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텍스츄얼 코션이라는 아이들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애들이 두뇌의 정보 처리 관성의 정교도가 애들이 다 달라요. 그게 독해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는 완벽한 독해력 정교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터디포스의 센터를 열면 이게 원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요. 놀라운 거는 백발백중 모든 상담에서 다 이겼죠. 판독은 약간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도구도 유료 도구인데 원래는 무료 개방형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원장님들한테 이걸 빨리 좀 공부하시게 해드리려고 그 무료로 열어드릴 거예요. 제 강의가 5주 동안 한 게 있어요. 10시간짜리 이걸 해보시고 현재 있는 아이들하고 테스트 해보시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가르친 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원장님들의 신규 상담의 특급 무기예요. 학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상담하는 것도 저희 스터디포스를 가지신 분들한테 상담 교육도 제가 시켜드려요. 언어도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셔야 돼요. 학원에는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환자예요. 환자가 아닌 애는 거의 없어요. 뇌가 망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은 그걸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고객이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저 도구예요. 왜냐하면 저게 MRI 같은 거거든요. 보통 학원에는 저걸 검색하는 도구가 없어요, 아이들은. 자, 여기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약 네다섯 가지의 패턴. 저게 절대상인 건 넘사벽들 있죠. 저게 글자 정보를 처리하면 2,000자 정도 되는 글을 읽고 한 번에 읽고 비문학이죠. 한 번에 읽고 글이 사라진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던 글의 내용, 사실적 이해와 구조적 이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애들이 정보 처리 잘하는 애. 걔네들이 넘사벽이에요. 걔네들이 극상위권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수능 국어 영역은 최적화되는 그리는 속도와 정확도가 100% 정확하게 한 번에 읽고예요. 그리고 900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능을 지문부터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지금 그걸 못하니까 지문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읽는 애들은 없어요. 혹시 원장님들 국어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진짜 독해력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번에 읽잖아요. 그래 지문에 표시 안 하죠. 쫙 읽고 그냥 정답에 체크하잖아요. 그게 저런 아이들. 이게 학교에서 another 레벨이에요. 학원에 거의 보기 힘든 아이죠. 저런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이 오면 그때 알아봐 주셔야 돼요. 저게 90쯤 되는 아이들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오면 깜짝 놀라시면 돼요. 어머니 얘 완전 수지예요. 조금만 보완해주면. 그리고 꿈을 키워줘야죠. 얘 민사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그날부터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죠. 저런 애들이 90 이상 넘는 애들은 민사고까지 꿈을 꿔도 되는 저런 애들이 학원에 한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백인 아이들은 학원에 오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물고 아주 우수한 애들이 있어요. 자, 저거 보는 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거는 수학에서 얘가 이과형이냐, 비이과형이냐, 수학을 선행을 해도 되냐, 선행하면 큰일 나냐, 이런 것도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가 잘해볼 의지가 있는가, 잘할 생각도 없는가,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인가, 이런 게 저 안에 데이터가 방대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another level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담하기 전에 먼저 상담실에 가서 그럼 이 아이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도네 제가 조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정보처리 정교도 TQ 테스트, TQ 지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가서 30분 동안 이거 하고 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가지고 오면 어머니하고 그 자리에서 저걸 판독해 주시면 돼요. 저런 애들은 어머니한테 영재고 민사고 보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학원에 목숨을 걸게 해줘. 믿음이 가야니까. 또 하나는 노력형 상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80에 410에 글을 여러 번씩 읽는 애. 저게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대충 아이들.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애. 그런데 저 아이들은 480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똑똑한 애들이죠. 상위권이에요. 80, 70 되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저 데이터를 보면 쟤는 국어는 안 돼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면 쟤네들이 어나더 레벨처럼 뇌가 탁 열린 애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애들. 왼쪽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스터디포스가 저 뇌를 회복시키는 트레이닝이에요. 그 다음에 원장님하고는 이거 해보시면 나중에 눈물 나는데 원장님하고는도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 그죠? 괴롭고 가엾고 그런 애들이 저런 애들. 전혀 글을 못 읽는 아이들.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 교육도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법, 어머니하고 상담하는 법 알려드려. 저런 아이가 나오면
부모님 둘 다 오시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쟤는 지금 우리가 병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쟤는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 원장님 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다시 보면서 제 얘기에 너무 오늘 많은 원장님하고 낯선 얘기를 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개 해드렸어요. 하고는 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머니는 고객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환자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원장님은 스터디포스라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엄두도 못 내셨던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치료하는 언어 치료예요. 언어 클리닉이에요. 바깥에서 개입해서 두뇌의 잘못된 언어 회로를 교정하는 훈련이에요. 심리학 도구입니다, 이게. 국어 선생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재적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저게 40이 나오면 하위권, 50이 나오면 중중, 60이 나오면 중상,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판독본만 배우면 너무나 놀라워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저 TQ 테스트를 원장님이 완전히 그냥 빨리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바로 해보실 수 있게 오늘이라도 해보실 수 있어요. 학원에서 현재 있는 아이들 3명 아니면 5명 왜 지금 머릿속에 감이 오시죠? 쟤는 며칠 거야 며칠 거야 며칠 거야 상, 중, 하 이렇게 극상 이렇게 포기한 다 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데이터를 보면 성적은 얘가 그렇구나 한눈에 아는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왜 이렇게 됐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 TQ 테스트 안에. 왜 이렇게 됐나? 얘가 회복이 될 것인가? 내가 얘를 고칠 수 있나 없나? 이게 다 저 데이터 안에 들어있어요. 자, 저 TQ 테스트를 제공해. 저거는 이미 저 TQ 테스트는 제가 유튜브에서 TQ 테스트라는 저 공식적인 거 저거를 공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TQ 테스트를 받으러 온라인으로 저희가 구글 폼으로 받거든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저 스터디포스 프로젝트라는 건 놀라운 프로젝트예요. 전 특목고 자사고가 애들 기숙사에서 몰래 하고 대충 애들도 정말 많이 하는데 절대 비밀인 거예요, 저게. 우리가 가리키는 건 다 헛일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우리가 고생만 하고 나만 실력 늘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리키는 건 저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이들 속 학부모 신규 상담할 텐데요. 여기 저 TQ 테스트만 가지고 상담이 3가지의 비전략 대칭 무게생. 저거는 저희가 스터디포스 저희 가족 학원이 되시면 사실은 상담법부터 다 다시 가르쳐 드려요. 교육시켜 드리는데 오늘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대칭 전략 무기 중에 TQ 테스트. 애가 오면 상담하시기 전에 원장님들도 뭐 설문지하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무슨 조사 이런 거 흔히 있는 거. 그건 딴하고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머니들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유일하게 대충 어머니들도 꼼짝 못하죠. 저기 걸려들면. 비대칭 전략이 저게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학원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살짝 놀라셔요. 깜짝 놀라시는 사실은 준회원제라는 거예요. 준회원제가 뭐죠? 한꺼번에 안 받는 거죠. 학원은 못 들어오게 해야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 모르시죠? 그게 학원의 경쟁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준회원제. 그날 안 받고 3개월 후에 내가 얘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정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죠. 그래야 어머니들이 쓸데없는 부탁 함부로 하지 않고 뭐 애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매일 보고해 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게 만드는 게 저 준회원제. 근데 저 준회원제는 TQ 테스트하고 스터디 포스가 없으면 저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개월 후에 뭔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3개월 전에 준회원제 할 때 이 아이의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왜 3개월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저 TQ 테스트가 준해연재를 성공시키는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준해연재. 우리가 그래서 정예원으로 3개월 후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 막 엄마가 애들이 막 좋아서 펄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5년 동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들어오길 힘들게 해서. 이게 일반 학원에는 이 툴이 없어요. 학원 사업이 이미지 사업이라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거 안 돼요. 게다가 지금 학원이 공급과 수요가 맞질 않아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준회연제가 TQ 테스트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정예원 심사요. 이게 TQ 테스트 3개월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세부적인 노하우는 저희 가족학원이 되시면 교육 때 매주 목요일 날 저희 순회동의 본원의 연구소에서 공부에 처리하는 데서 저걸 공부를 시켜드리고 온라인도 해드리고 열심인 분은 뭐 저희는 무조건 교육에 열심인 분은 뭐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저거 해보시면 놀라워요. 처음 원장님들이 저런 걸 처음 해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신기하거든요. 어머니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막 이런 것들이 제가 교육 때 해드려요. 믿고 맡겨주시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환자한테 믿고 맡겨달라 그래요. 원장님, 제발 나는 의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로서 모든 아이를 대해야 돼요. 아이들은 모두 환자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금 저 티켓세트를 유튜브에다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완전히 제 꿈은 모든 상위권 애들과 중위권 고등학교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걸 다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학원 원장님들한테는 바깥에 창문에 썬팅에 저걸 하시라. 내가 이제 학원에 어머니들이 저거 어디서 받아야 돼요? 순회동 본원까지 오지 않고 거기 가세요. 이렇게 해드려. 저기 유료고 저기 오면 받아서 상담해 주시고 얘를 회원으로 원생으로 받으시면 되니까요. 마케팅에 저 툴이 너무 중요해요. 이 티켓 신규 상담입니다. 이 하는 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초등 상위권 시장을 선점을 위한 비문학 독서 전국 캠페인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제가 방학 전에 이걸 크게 해서 기존의 학원, 독서 학원들이 너무 산재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그 중에 우리도 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이러면 시장을 크게 못 만들어요. 이번에 전국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노모 동화책, 노모 스토리북 저 공부 애들 못 망치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 학원에 공부 못하는 애들 들여다보세요. 물어보세요. 다 동화책 본 애들이에요. 동화책에 빠져 있었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봤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동화책은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건 문해력 기를 때 쓰는 거예요. 저거는 글자가 능숙해질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옮겨가야 돼요. 저 연속극에 빠지면 안 돼요. 저 동화책에 보는 건 연속극에 빠지는 거예요. 자, 너무 동화책. 엄마들이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저것도 책인 줄 알고 독서인 줄 알고 막 1년에 4천 권, 5천 권 읽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 막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공부 잘할 건 줄 알고 독서를 시켰더니 여태까지 애를 엄마가 망친 거거든요. 요번 겨울을 통해서 그거를 전국에 알릴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동화책이에요. 원장님들도 자녀가 있으신 젊은 원장님들은 동화책 보는 거 절대로 막아야 돼요. 동화책은 받침 쓸 수 있고 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읽게 하면 안 돼요. 비문학으로 옮겨야 돼요. 저 비문학 독서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저 큰일 나요. 나중에 대가 치러요. 공부 못하는 애 돼버려요. 공부 아무도 못해요. 저 동화책
동화책에 빠져있던 애들. 그리고 나중에 비문학으로 옮기지 못해요.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지식은 관심도 없어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게 우리 아이들 관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강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장님 애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터디포스가 하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원장님이 보람도 있고 놀라운 결과가 생겨요. 이건 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노무 동화책 운동을 올겨울에 지금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빨리 여기 합류해서 전국에서 이 노무 동화책 깃발을 그냥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스타디포스가 런칭을 한 지 20년 됐는데 최초로 이벤트를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 무슨 이벤트를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캠페인에 좀 그 비문학 독서 클럽 캠페인에 같이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학원들한테는 저게 원래 출고가가 프로젝트를 탑재하는 컨텐츠 뭐 저 툴 센터 사용료가 400만 원인데 저희 스터디포스 가족 학원들한테는 9월 달까지 50% 할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원장님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한 달까지 지금 그때까지는 50% 특가를 똑같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 조금만 가지고는 완벽해지지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후속을 못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미안한 감도 생기고 죄를 짓는 일이 돼요. 왜 그럴까요? 4학년 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스터디버스 독해력 교정 훈련인데 이거를 저는 사실은 원장님한테 이것도 도입하세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저게 풀 버전으로 영어까지 하면 도입하는데 1,000만 원이고요. 영어를 빼고 초중고까지 하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만 하면 200만 원이고 중학교까지 하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원장님들이 제가 지금 대략 보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새로 만드시거나 대부분 원장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일 것 같아서 정말로 과감하게 10월 한 달 만이에요. 지금 요번에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센터 저 300만 원을 면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저 300만 원을 제가 어제 밤까지도 정말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원장님들한테는 한 번도 저걸 할인해 드린 적이 없거든요.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거를 면제를 해서 원장님이 저래야 TQ 테스트도 받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그 중에 훌륭한 애들 이런 애들은 훈련으로 연계를 하고 원장님들도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이래서 원장님들이 좋은 원장님들이 이걸 좀 알아보시고 독서가 뭔지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걸 알아들으신 분은 원장님 저희가 돕는 의미도 있으니까 여기 이 운동에 같이 참여해 주신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센터 개설비 300만 원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운동이 중요해요. 노모 동화책 운동을 올겨울에 해서 세상의 엄마들한테 동화책하고 스토리북 읽는 독서학원이라는 거가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폐해를 한꺼번에 알려야 돼요. 큰 스캔들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선착순 50분한테는 야, 이거 정말 우리 학원 변형이야. 나 이거 정말 재밌겠다. 이거 해서 나 학원에 큰 발전하고 싶어. 그리고 제 얘기를 알아듣고 하신 분 처음부터 1번, 2번, 4번에서 50분까지는 매직 보컬을 저 영어 어휘 프로그램이에요. 매우 재미있는 훈련이에요. 콜로케이션이라고 암기하지 않고 단어가 각인되게 하는 프로젝트예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원생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명이든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릴까요? 그거를 원장님이 홍보용으로 쓰시든 아이들한테 돈을 뭐 2만 원씩 받으시든 그건 원장님 재량이에요. 원장님이 스터디포스를 만난 것만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당장 올겨울부터 풍요로워지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강의를 하면 늘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스터디포스 좋은 거는 원장님들이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무겁고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그게 저희 스터디포스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러나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 앞에서 예비 과정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원장님들한테 제가 기분 좋게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영상으로 신청하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야 이거 스터디포스 독해교정훈련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것까지만 들여서 원장님들 큰 발전하고 꿈을 한번 이번에 크게 갖게 해드려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생계형 학원을 할 거냐 기업형 학원을 할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기업형 학원으로 준비되실 수 있어요. 물론 기업형 학원을 하실 분들은 제가 따로 또 조언도 상담도 해드립니다.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러죠. 제후 산속에 들어와서 3년만 있다 나가시라고. 비 피하시고 풍요로워질 때까지. 요번에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네,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은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액티비티도 원장님들 다 있는 태블릿으로 할 수 있어요. 독해력 교정 훈련만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컴퓨터 아이들 뭐 한 50명 내외는 컴퓨터 4대 정도 원장님들이 아이들 등원하는 거 이런 거 조절 잘 하시면 거기서부터 했다가 아이들 늘어나면 컴퓨터 한 대씩 늘리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컴퓨터 늘리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선착순 50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문자에서 나 저거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50분이에요. 네. 저 매직북가 저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예요.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끼리 혼자 하다가 가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선생 몇 사람의 인건비가 나와요. 자, 이 시장이 비문학 독서클럽 시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원장님들하고 이 올겨울에 무브먼트를 하자는 건 시장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켓 메이킹, 카테고리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요란하게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점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비문학 독서라는 게 있어. 독서 학원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점자가 되고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우리가 갖자. 나머지는 다 아류로 후발자가 나중에 뒤늦게 쫓아오더라도 가짜로 만들자. 이게 마케팅의 전략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홍보가 영향을 받질 않아요. 이건 앞으로 상위권 시장에 들어가면요. 홍보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분들은 이런 걸 찾고 다녀요. 세 번째, 이 독서클럽은 상시 신규 문의가 온다는 거 공감되세요? 네, 우리가 했던 국영수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비문학 독서는 전혀 여태까지 시장에 내려온 적이 없다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막 열리는 단계에 왔어요. 저 시장을 열리려면 누군가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 문을 거대한 블루오션을 제가 지금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멋진 세상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발견하고 속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뵐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